근데 우리는 좀 겁나죠. 윤리적인 부분에서 피드백을 하기가 너무너무나 겁나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역포획을 불거든요. 제가 지사장들 교육을 할 때, 지사장, 한국도로공사에서 120명 그 지사장 전직원 교육을 할 때요. 거기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부하 직원 중에 한 명이 맨날 출근만 하면 바둑하고 게임만 하고 업무에 집중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 직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엄청 했대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로 나온 거예요. 부하 직원의 관리도요, 우리의 윤리적인 딜레마 안에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직원의 업무 태만, 아니면 승진, 인사 고과의 공정성, 그리고 남녀 배치, 여자 부하 직원들을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성차별, 그리고 성희롱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관리의 문제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얘기가, 그 회사에는 성과 부진자 교육이 있대요. 성과 부진자 교육에 보내도 되는데, 성과 부진자 교육에 보내면 일단 성과 부진자 교육이라는 사이트에 누가 어디에 가는지는 다 드러나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를 보내면 누가 보내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나 부장님이 보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부하 직원들은 악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육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뭐라고 하죠? 그 당근과 채찍 전략 중에서 채찍이 잘 안 먹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반감 때문입니다. 채찍이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나지만 장기적으로 성과가 잘 안 나요. 왜? 나한테 악감정을 가지니까. 그래서 그걸 가장 겁내하는 거예요. 아까도 레드리스를 얘기하셨죠? 레드리스에다 신고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느냐? 우리가 좋은 의도로서 아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를 오해했던 것처럼 아이들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오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아이들이 부모로서 선배를 존경하지 않잖아요? 우리 부하 직원들이 예쁘고 그리고 잘 키우고 싶고 애정을 담아서 하는 충고와 미워서 하는 그 타박은요, 반드시 구분해요, 애들이. 왜? 말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애정을 갖고 하는 말은요, 내가 이번에는 너한테 따끔하게 얘기해야 돼. 왜냐면 너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왜? 평상시 잘해줬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너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정을 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정을 담지 않고 성과만을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을 도구적으로 취급하는 거니까. 사람을 도구적으로 취급을 하는 거냐, 사람을 인간적으로 취급하는 거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도구적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요. 성과가 잘 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고요. 성과가 안 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도구적이잖아요. 사람 만날 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얘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친해져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으니까 안 친해져야지. 이런 사람들 인성 나쁘다고 그러죠. 인격이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정말로 내 아이를 키우듯이 그런 애정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문제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평상시에 그런 충분한 신뢰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적인 피드백을 해버리면 반감을 갖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신뢰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레지스트에다 그냥 신고를 해버려요. 어떤 신고하죠? 익명신고에다 하는 것들을 대부분 감사실에서 이미 판단을 해요. 어떤 판단하느냐, 지금 레드리스트가 도입된 지가 거의 10년, 7년 요 정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 가까이 되면서 감사실에서 근무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제대로 된 그 비위신고 있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음해성 신고입니다. 음해성 신고라는 게 뭐냐, 평상시에 관계가 안 좋았는데 딱 보니까 비위하는 것 같아. 그래야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고해서 딱 받다 보면 그게 정말 음해성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정말 그게 비위일까요? 아니에요. 음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들이 결국은 신뢰감의 문제거든요. 학교에서도 신뢰감의 문제, 기업에서도 신뢰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알려주고 키워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를 부하 직원들한테 계속해서 어떻게 알려주느냐, 그러려면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 상태인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을 해서
그 아이가 어느 영역에서 길러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끌어주고 그리고 혼내는 것보다 애정을 담아서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도닥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지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빠질 게 분명한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정말 나쁜 리더예요. 부모로서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질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해요. 저도 HLD비타라는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 지가 벌써 14년입니다. 1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요. 어떨 때는 직원이 하나 있을 때도 있었고 2명 있을 때도 있었고 5명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운영을 쭉 해나가면서 매번 시행착오를 했어요. 한 명은 한 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했어요. 왜? 한 번도 부하 직원을 다뤄본 적이 없었다가 부하 직원이 생기면요. 당연히 시행착오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2명이 생기면 시행착오 안 하나요? 둘도 시행착오 해요. 왜? 그 둘끼리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사실 인지 못하면요. 그 실수합니다. 그렇게 그 둘의 이런 것들을 관리 못하잖아요. 꼭 둘 중에 하나가 나가든가 둘 다 나가든가 해요. 3명이 생기면 또 다른가요? 3명부터 이제는 작은 조직이 생겨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이 선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리더 왕따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저도 왕따 당해봤어요. 내가 월급 주고 나를 왕따시키고 뒤에 가가지고 지들끼리 내욕해. 진짜 배신감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경험해요. 내가 이뻐서 정말로 잘해주고 키워주고 싶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쳤더니 제거 컨텐츠 들고 우리 고객 사러 갑니다. 그래서 고객사 물량 다 끊어놓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너무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배신감이 들잖아요. 정말 이건 배신이잖아요. 우리 교육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 컨텐츠 자체가 돈이자 이 컨텐츠 자체가 그 저치저점한 건데 그걸 가져가서 그렇게 끊어놨으니 저한테 엄청 실수하고 크게 실수한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물량이 끊어졌으니 그게 맞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이뻐하던 친구하고 다시 이제 연락도 하고 제가 용서를 했죠. 용서도 하고 그렇게 다시 만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해요. 결국은 여러 가지를 해봐요. 그때 그 컨텐츠를 가져간 아이가 있어서 보안계약서를 철저하게 씁니다. 보안계약서도요. 입사 전에 써야지 입사 후에 쓰면 그것도 강압적이라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법적인 자문도 받아보고 별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적인 신뢰를 절대 뛰어넘지 못하더라고요. 그 모든 법적인 효력들이 인간적인 신뢰라든지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안계약서나 이런 것들 안 씁니다. 왜?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저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신뢰를 주고받는 그런 온전한 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난 성과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쟤는 승진해? 분명히 모종의 음모가 있어. 그래서 레드리스트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평가가 잘못됐다. 아니, 사람이 성과만으로 평가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자꾸 생략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어내면서 지금까지 오셨을 거예요. 다 시행착오 합니다. 앞으로도 더 시행착오 하실 거예요. 여기서 더 승진해서 올라가셔야 되죠. 아마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임원 직급이라고 했었는데 좀 더 높은 직급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올라가시는 그런 직급들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또 그 조직에 맞는 시행착오 또 다시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덮을 게 아니라 물어보고 그리고 도움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도 듣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다만 걱정되는 게 있죠. 그런 조언을 얻다가 아가 어가 돼가지고 막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꾸 무언가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부분에서도요. 그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계속 퍼질까봐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